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언니 오빠들 수업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지금 올라오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서 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좀 인생의 어떤 사실 첫 단추라서 신중한 건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그 전공 선택이 또 인생의 전부 어떤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또 걱정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뭐 혼자 촬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수업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도 사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마다 뭐 전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무편집으로 편하게 좀 영상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언니 오빠의 어떤 좋은 조언이다 생각하고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알고 있습니다. 뭐 주변의 뭐 친구, 가족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사실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혹은 성공을 빨리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본인의 고집을 때론 꺾을 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생각 잘 해보시면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때요? 그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 전공이 직업에 영향을 주고 이어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생각해요? 진짜 드물죠. 저희 진짜 드물어요. 10% 미만. 물론 공대 좀 제외하고요. 특정 특수 직무 전공, 뭐 예를 들어서 보건 계열, 의료 계열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공 선택과 동시에 직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어문 계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항공 서비스 이런 경우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이게 직접적인 연결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여기 지금 뭐 그 국립대 어문 계열 다니는 오빠도 있고 항공 서비스 졸업 예정인 언니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정확한 전공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조금 뒤에 본인의 전공을 설정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승무원이라는 꿈을 새로 가진 언니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뭐 쉽게 말하면 간호사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의료 계열 방사선사로 이제 의료 계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끄고 어때요? 일단 항공 서비스 어때요? 본인은 본인 전공의 선택을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는 안 하는데 저는 후회는 딱히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 일단 면접 수업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일단 가장 많이 가질 수 있죠. 면접에서는 무조건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확실히 면접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면접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뭐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약간 제일 막막한 거 뭘 해야 될지. 나는 이제 항공과가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동기부여 받으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아. 어떤 실습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거 경험만 쓴 습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한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라는 게 나쁜 정말 그런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이것밖에 모르는 바보. 사실 뭐 이 사람만 알고 사랑하는 바보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한 직업만 보고 바라보는 건 요즘과 같은 옛날에는 직장 한번 선택하면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가 통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뭐 항공산업만 보더라도 아니 그 이외에 수많은 회사들을 봐도 도산하고 파산하고 새로 생기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또 유행인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항공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음. 인하공전이랑 한서대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일단 들어가서 학점 잘 받고 그냥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는 일단 무조건 달라진다. 맞아. 그러니까 항공과를 나온다고 해서 승무원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인하공전 한서대 나왔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통계적인 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주죠. 결국에는 어떤 학교의 브랜드 네임으로서 내가 어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 잠재력으로 어필이 되는 거 아니 할 수 있는 거 자신감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이 학교가 낫나 저 학교가 낫냐 이과가 낫냐 저과 이런 게 많은데 선택하기 나름이죠. 뭐 호텔과를 나오고 항공과를 나온다고 해서 승무원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호텔리어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내가 최종 목표가 아니 내 마음이 승무원에 더 가면 승무원으로 가시고 호텔 쪽으로 더 간다면 호텔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물론 확실한 인공, 한서 이런 목표가 있다면 글로 가는 거 추천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어떤 여건 상황에 제일 맞는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나는 굳이 이상한 시골로까지 가가지고 그 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지고 돈 많이 찔리나 본데 아이고 그때 몰랐으니까 굳이 너무 멀리 가기보다는 뭐 사실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또 따뜻한 밥 먹고 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대한 어떤 큰 정말 뭐 드라마티컬한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건 좀 의료, 보건 계열. 사실 뭐 승무원의 시초는 간호사였고요. 실제로 가장 오래된 역사 항공사 어디죠? KLM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시초 승무원이 이제 그 간호사 분이 승무원으로 먼저 근무를 하셨고 그게 오리진 기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 학생 중에서도 이미 간호사 출신의 친구들이 승무원이 된 케이스가 3명이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학생 중에 간호사는 아닌 엄연히 말하면 다르지만 방사선사라고 해서 의료인으로서 이제 자격을 따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본인은 어때요? 이 좀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 승무원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그 일을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했던 게 혹시 후회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족을 하고 있다면 만족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지금도 방사선사라는 이 선택의 후회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보험이기도 하니까 제가 승무원을 정말 도전해 보다가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이 있고 제가 승무원을 하다 또 정말 이게 힘들다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건 정말 그래도 살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의료 보건 계열하면 간호사밖에 몰라, 의사 간호사밖에 몰라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좀 전공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어떤 거 있어요?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를 따는 걸로 생각한다면 일단 의료인은 의사랑 간호사 이렇게 구분되고요. 의료기사로서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고 있고 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자면 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2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직무는 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고 일단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는 자격증은 그냥 일반 기관에서나 뭐 제가 그쵸.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면 면허는 꼭 어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만을 이수해야만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시험을 합격했을 때만이 면허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면허와 자격증의 타이틀 자체가 달라요. 그럼 교육 시간에 채워주는 곳이 이제 학교인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대학 아니면 대학교에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이 그리고 실습 시간을 무조건 몇 시간 채워야만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이제 뭐 예비 고3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수시 2차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전문대에도 사실 의료계열 관련된 전공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4년제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3년제, 4년제. 3, 4년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땐
물론 뭐 면허 따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 그냥 갑자기 면허가 툭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서 열심히 했을 때 면허를 받으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카페에서 혹은 뭐 어떤 뭐 고깃집에서 그런 직업이 아르바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안정적인 그 상황에서 나는 큰 보험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퇴사율이 내가 봤을 때 한 30% 정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당장이 아니라 한 10년 안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땐 40이 되고 50이 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10년 정도 일 쉬어도 면허는 살아있죠. 네, 제가 뭐 쉬는 동안에 보수 교육을 안 들으면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할 때 보수 교육만 들어주면 이제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정말 내가 큰 병원에서 뭐 그런 트라우마 환자를 보기 싫다 이러면 이제 진짜 작은 개인 의원에서 오히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런 제가 그러니까 힘듦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저는 네 승무원 꿈꾸는 동생. 얼마 전에 뭐 어떤 카페 글도 올라왔다면서. 네, 실제로 방사선사 카페에 이제 승무원은 꿈인데 이제 방사선과를 넣었다가 이제 합격을 해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보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그 밑에 모든 댓글이 다 방사선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뭐 항공과 가면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 하고 싶은 거 알겠지만 뭔가 또 직업으로 또 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항공과 가서 1등 하면 되는 거고 취업을 하면 장땡이지만 사실 승무원으로서 인생이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저 어문 계열 나왔죠. 국립대에 나왔는데 어문 계열 왜 갔어요? 사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문과를 왔지만 사실 영어에 대해 배운다기보다는 영미 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영어 언어 셰익스피어 이런 거? 영어 언어 자체에 대해 깊게 배우는 거라서 실용적인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치.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생들이 항공과 아니면 어문 계열 가야 된다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국어 계열로 간다고 해서 외국어가 잘해지는 게 아니라 외국어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잘해지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잘해지는 건데 막연하게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인도어학과 가고 막 이런 친구 있거든. 프랑스어학과, 독일어학과. 물론 아주 니치 시장, 좁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얼마나 어떤 직업으로 연결되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얘들아? 10분에 시작할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 시기에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필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승무원이라는 꿈을 준비할 때 내 이 영어 영문학과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영어 영문학과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보단 제가 지금 국립대,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좀 이렇게 사실 대학의 귀천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레벨은 있거든요. 분명한 건 성적에 따른 철저하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국립대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있지. 사실 뭐 성실하다라는 또 이미지도 있고 그쵸. 뭔가 열심히 살았네라는 이미지. 근데 물론 학점이 2점대면은 노답이에요. 메이오 파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러면 다른 전공을 만약에 추천해 준다. 또 영어는 너무 커먼하잖아. 너무 일반적이잖아. 다른 전공 추천하면 어떤 거 할 것 같아? 저는 승무원 꿈꾸는 애들한테. 그래도 추천한다면 일본어 학과나 중국어 학을 가서 차라리 제2 외국어를 살짝씩 더 키우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어는 원어민이 아닐 거면 한 개만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정도 할 거면 중국어만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 거면 영어라는 건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어. 아니 중국어라는 건 베이스를 깔아주고 영어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주는 게 좋고 요즘에 또 유망한 거는 사실 스페인어. 근데 스페인어만 잘하는 건 의미 없어요.
스페인어는 영어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라틴 쪽이라서 영어 스페인어 같이 결합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어 같은 거 해줬을 때 파워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또 사실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대학 선택에 그걸 회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했다는 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뭐 본인이 어떤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한 게 좀 늦어졌었잖아요. 20 몇 살 됐을 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은 어땠고 만약에 본인처럼 대학을 그냥 가지 말까 일단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다른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굳이 과를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말에 대학의 중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계속 방황을 하다가 그냥 뭐라도 보험이라도 하나를 가지고 있자 아까 이제 방사선사 친구처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고 간혹 이제 학원에 다녀서 간호조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같이 승무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승무원은 이제 대학을 졸업은 해야 된다고 이제 학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코레일 승무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맞다.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차 승무원을 또 최우선적으로 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거를 하다가도 혹시나 이제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굳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뭐랄까 그러니까 불안함보다는 그래도 뭔가 승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도전하는데 자신감도 생기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처럼 뭐 이제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되게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뭐 하고 살아왔지? 약간 이런 경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늦은 만큼 더 열심히 같이 이제 준비해서 맞아. 이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 우리 학생 중에 이제 그 20살에 미대를 준비하다가 미대 원하는 학교 못 가서 학교를 안 갔어.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고 26살 때인가 5살 때 이제 그 항공과를 가요. 항공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유명한 항공과가 아니라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항공과를 가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저를 만나서 2학년 2학기 때 바로 이제 모 항공사에 합격을 합니다. 최종 합격을 해요. 그때 나이가 27인가 8이었어요. 26살에 시작해서 28에 승무원이 됐어요. 2년 만에 되긴 했어. 2년. 만 2년이고 이제 입사는 3년째 됐을 때 했는데 그래서 꼭 뭐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졸업을 하고 나오는 게 나는 더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20살 때 이제 1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면접 준비하는 것도 지금 어때? 지금 뭐 1년은 걸릴 것 같죠? 잘하려면, 실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무언가 인생의 선택을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게 뭔가 아쉬워서 그 시간이나 그런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정답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한다. 남이 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없다면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직업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승무원이라는 꿈은 있지만 뭔가 막연하게 선택해서 막연한 대학생활을 하고 졸업 후에도 막연해서 나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항공권님 그러면 다른 전공 선택하면 어떤 거 갈 것 같아요? 저도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중어중문학과나 약간 제2외국어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과 이제 다니는 애들 제일 좀 들어갈 애들한테 충고 한마디. 조언 말고 충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저도 대학 생활을 저는 막 놀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 놀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이 일단은 지금 4학년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노답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점을 무조건 3.5 이상으로 4.0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 하면서 여러 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보고 또
언어 쪽으로도 공부를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수시로 하고 결과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본인 학점은 얼마? 4.0. 오! 아니, 이런 사람이 말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수업 끝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참고사항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깊게 선택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더라도 이제 후회 없기 위한 어떤 과정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해서 편집은 없이 나갈 거고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단 잘 돼야죠. 자, 다들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